네, 반갑습니다. 어, 네. 네, 자주 밥 먹으러 오는 여기 뷔페에서 강연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오늘 저희 이제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포스텍, 네, 포스텍에서 하는 연구를 조금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 사진은 굉장히 이제 많이 보던 사진이죠. 요게 4세대 가속기입니다. 엑스펠 가속기를 엑스펠이라 썼잖아요. 엑스펠 가속기고요. 이쪽에 이제 옛날 가속기가 여기 있고, 이쪽에 포항공대 이제 캠퍼스가 있고요. 요게 이제 포항공대 교수 아파트입니다. 제가 아마 여기쯤 살고 있는 요 근처 어디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더 이제 위에서 본 그림을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제 포스텍 캠퍼스고요. 여기가 아마 총장님 계시는 사무실인 것 같고, 가속기가 여기쯤 있습니다. 여기 있고, 요 앞에 생명과학과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화재 때문에 중축 이제 고치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기수하고 바이오 관련된 연구는 이제 여기서 주로 일어납니다. 생명과학 센터라고 제가 센터장으로 있는 데가 있고요. 바로 옆에 이제 이거 좀 20년 된 건물이고 그 옆에 BOIC라 해서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라는 곳이 또 여기 있습니다. 지나다 하시다 보면 여기 효자시장이 이쪽에 있고요.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보일 겁니다. 저희 이제 있는 데가 산림조합이 요 근처 어디 있죠? 요 근처 어디 있고 그 옆에 가면은 옛날에 이제 빈 땅이었는데 지금은 새로 아파트 들어오고 연구소 있는 융합기술지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 연구소가 있고요.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가 여기 있고 바로 옆에 디익센터라는 데가 있고 그린 백신 센터가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내년부터 해양 바이오라는 건물 지어질 거고요. 연구소가 지어질 거, 또 그 옆에 그린 캠퍼스, 농림부 연구소 또 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코리 한미 쪽에 그 연구소도 여기 들어오게 될 거고요.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건 이제 당연히 가속기부터 말씀드리면은 가속기는 이제 우리나라에 포항공대가 세워질 때 가속기도 같이 세워졌죠. 그래서 가속기가 바이오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포항공대를 만들면서 거의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때 김옥일 총장님하고 박대준 그때 회장님 그런 분들이 사실 그때는 엄청난 그러니까 한 1,000억 정도 돈을 썼어요. 1990년쯤에. 지금은 이제 사실 1,000억이 뭐 큰 돈이긴 하지만 또 엄청난 돈은 아닌데 그때는 진짜 신문에 조선일보에 이거 만들다가 나라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어요. 지금으로 봐서는 한 뭐 몇십조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돈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 가속기입니다. 요 동그랗게 생긴 건물 있잖아요. 이게 그 가속기고요. 지금 한 30년 됐죠. 그 옆에 굉장히 큰 게 있잖아요. 요게 4세대 가속기라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몇 년 더 됐죠. 한 10년 전쯤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새로 들어온 가속기입니다. 훨씬 이제 강력한 가속기고요. 엑스페리아 써져 있죠. 여기서 이제 실험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전자를 가속해가지고 이렇게 쫙 와가지고 여기서 실험합니다. 여기는 전자를 가속하면 뺑뺑뺑 돕니다. 빙빙빙 돌면서 이제 빛을 만드는 곳이고요. 이것들이 이제 신약 개발, 백신 개발 이런 거 할 때 쓰는 굉장히 큰 장비고요. 그런데 한 10년 전쯤에 새로운 기술이 나왔어요. 가속기만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저도 거의 가속기 가지고 연구를 한 20년 이상 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기술이 미국에서 딱 등장을 했습니다. 그게 전자현미경이라는 겁니다. 전자현미경. 크라이오 EM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요 장비입니다. 요 장비가 가속기보다 훨씬 작죠. 근데 가속기가 못하는 일을 또 많이 합니다. 이게. 그래서 약 개발해서 가속기 가지고 잘 못하던 거를 이 장비를 쓰면은 또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를 이제 새로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야지 가속기하고 서로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 윈윈이 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전자현미경이 단백질 연구소에 2개가 들어와 있고요. 포항공대 메인 캠퍼스에 2개가 있어요. 4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저는 이제 포항공대 온 게 한 5년 됐습니다. 19년이 왔으니까 5년 된 것 같은데, 그 전에 이제 카이스트에서 일하다가, 카이스트 교수하다가, 이 전자인명기학이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이 가격이 한, 70억 정도 하거든요. 장비 하나가. 엄청나게 비싸다 보니까, 그거를 못 구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포항에서 이제, 현미경을 구입한다는 얘기를 듣고 포항공대로 이제 옮겨왔습니다. 포항공대 와보니까 이제 생명과로 왔죠. 포항공대 생명과 와보니까 포항공대는 카이스트하고는 뭐 둘 다 좋은 학교이긴 한데 좀 분위기가 좀 달라요. 가장 많이 좀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이 기업하고 연구하는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같은 건물이 있어요. 그게 포항에서는 그게 늘 그러니까 이상하게 안 느끼는 것 같은데 다른 학교에는 되게 기업들이 있는 인큐베이션 공간이라 그러는데 기업을 이제 작은 기업을 벤처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만드는 이제 그런 공간들은 저기 학교에 구석지 어딘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컨택이 없습니다. 교수님들하고 그쪽에 관심 있는 교수님들이나 좀 알고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대부분인데 포스텍은 특이하게도 같은 건물 안에 기업들도 같이 있고 학생들도 같이 있고 교수님도 거기서 같이 일하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 연구소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도 그렇고요. 그게 참 되게 특이하다고 느꼈어요.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를 안 했는데 새로 지어진 건물이 여기가 있는데 이게 포항공대 이제 캠퍼스 안에 들어와 보시면은 새로 지어진 건물이 한데 굉장히 큰 건물이 있거든요. 이게 체인지업 그라운드라는 건물입니다. 체인지업 그라운드. 이거는 이제 포스코에서 투자해가지고 벤처 기업을 키워주는 그런 일을 하는 공간인데 이것도 참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이게 이제 포스텍 들어오면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거든요. 들어오면 딱 보면 딱 눈에 띄는 건물인데 대개는 딱 눈에 들어오는 건물이 뭐냐면은 거의 모든 학교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학교 가보면은 딱 눈에 들어오는 건물이 도서관이 굉장히 많고 도서관이 아니면은 총재님 계시는 사무실 있는 건물. 요게 보통 그 두 가지 건물이 가장 눈에 딱 들어온 자리에 딱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포스텍은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 기업 인큐베이션 하는 건물이 가장 눈에 띕니다. 그것도 굉장히 특이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포스텍이 시작이 사실은 그 박태준 회장님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기업 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포스텍이 굉장히 특이한 학교라고 느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제 그런 그 생각하고 걔를 같이 해가지고 기업들을 도와주고 기업들이 신약 개발도 하고 백신 개발도 하고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가장 큰 역할입니다. 물론 거기에 필요한 기술도 확보를 하고 그 관련된 원천 기술도 개발하고 좋은 논문도 내고 뭐 이런 일을 당연히 하지만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물 안에도 이렇게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같이 섞여 있어 일합니다. 이게 저희 이제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고요. 이게 이제 포항융합지구가 최근에 와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에 이제 환동의 본부라고 경북도청 건물이 하나 있고요. 막 시작했습니다. 몇 달 안 됐어요. 요 앞에 이제 지식센터라 그래가지고 기업 들어오는 건물이 있고 요 앞에 요 맞은편에는 그린 백신 연구소라 그래가지고 그 농림부 백신 개발하는 연구소가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황량했고 지금은 이제 요쪽에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졌어요. 아마 분양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양이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좀 사람 살 수 있는 공간 같아요.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이 계속 막 트럭들 다니고 되게 사실 좀 겁나게 됐어요. 왜냐하면 트럭들이 공사판에 일하시는 트럭들은 좌측 통행 이런 거 잘 모르더라고요. 그냥 자기 가고 싶은데 가는 게 트럭들인데 저희 그 따라다니느라고 되게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버스도 들어오고 편의점도 들어오고 해서 살만해졌습니다. 저희 갖고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장비들이 사실 저희 연구소는 이 장비를 운영하는 게 가장 큰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현미경, 극저온 전자현미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자현미경 운영하고 거의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들, 국내 다른 데는 거의 없는 장비들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내년 초에 들어올 장비는 전자현미경 중에서 좀 특이한 전자현미경도 들어오는데, 이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들이 이제 사실 신약의 표적들인데요. 또는 백신의 표적들인데, 요것들을 세포 안에 있는 상태로 그대로 볼 수 있는 이런 장비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내에 이건 처음 들어온 장비고요. 이런 장비들 들어오면서 이제 뭐 외국의 연사들 초청해서 같이 얘기도 하고, 또 국내에 있는 기업들 초청해서 같이 얘기하고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이런 행사를 합니다. 또 이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포항에 있는 기업들 잘 쓸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업들, 연구자들 모셔다가 사용하는 법 가르쳐드리고, 오늘도 사실은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또 이렇게 그 일도 하고 있거든요. 거의 매년 한 두세 번씩 그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고요. 이건 옛날 이제 포스텍 메인 캠퍼스에 있는 생명과학 연구센터라고, 요 앞에 이쪽에 그 초등학교 있고, 여기로 내려가면 효자시장 있고 그렇거든요. 여기서 보면 지나다 보면 보일 겁니다. 여기에 이제 주로 생명과학 교수님들 연구하는 공간이고요. 그 옆에 있는 건물이 이제 좀 최근에 몇 년 전에 세워진 BYC 센터라는 곳이 있고, 여기에 두 개가 이제 생물 연구 제일 많이 하는 곳입니다. 거기도 기업들과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이렇게 섞여서 일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고요. 많은 벤처 회사들이 포스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해외랑도 연결도 중요해가지고 금년 초에 가서 보스턴에 있는 국내 기업들도 보스턴에 많이 있거든요. 그 국내 한국에서 박사 받고 미국 가가지고 성공하신 이런 기업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또 포항하고 연계를 또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저희 그 포항공대에서 바이오 분야에서 하고 있는 일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거고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바이오 클러스터는 뭐냐면은 이 작은 바이오 하는 기업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모여 있으면은 거기서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고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곳이 되는데, 그런 걸 만드는 게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포항에서. 이게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10년 전에 그 융합기술지구 시작을 할 때 거기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시청하고 경북도청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순서로 뭐 만들어 나가자 하는 계획을 세웠던 거고요. 10년 전에는 빈 땅밖에 없었는데 이런 건물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들어와야 될 게 이게 다 들어왔거든요. 10년 사이에 진짜 많이 발전했습니다. 요거 들어오면 이제 사실 갖고 싶었던 연구소는 거의 다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병원만 들어오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긴 하긴 하는데 열심히 노력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런 이제 정부기관 연구소들이 들어와서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주변에 기업들이 모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이고요. 또 보면은 우리 포항 지구 외에도 주변에 또 연구 단지들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경산인데, 경산하고 대구 딱 경계선에 있는 K-MED이라는 연구소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신약 개발하는데, 거기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기관들이 들어와 있고요. 포항 안동에 이제 백신 연구하는 연구소가 또 있고요. 거기랑도 저희 연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속기는 뭐 다 아실 거고. 새방울 단백질 연구소는 2019년에 시작을 했어요. 과기부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자체와 과기부가 협력입니다. 건물은 이제 지자체가 지었고요. 여기에 이런 장비라든지 연구비라든지 이런 건 과기부가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5년 왔고,
다시 한번 이제 이걸 연장을 해가지고 앞으로 5년간 또 할 겁니다. 여기 필요한 기술들이 이때 발굴이 되었고, 요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방식이 이제 앞으로 5년간 할 일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기업 지원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 아파트들이 여기 있죠. 아파트 여기 있고, 여기도 아파트 조금 있고, 이쪽에 상가들이 들어올 거고요. 여기가 경북도청이 여기 있고요. 저희 연구소가 여기 있습니다. 요 앞에 이제 다른 연구소들이 요 공간에 들어올 거고요. 이쪽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쭉 들어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경북도 입장에서 보면은 포항과 안동과 대구를 연계하는 삼각형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이제 경북도의 이제 큰 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신약 단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을 도대체 왜 하느냐? 왜 하느냐? 많은 산업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신약 개발을 해야 될까요? 일단 시장 자체가 큽니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다 합친 것보다 더 커요. 큰 시장을 가는 거고요. 근데 시장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다 선진국이 되고 싶은 거잖아요. 다 부자가 되고 싶고 잘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선진국은 우리보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우리보다 한 2배? 1인당 GDP로 따지면 한 2.5배쯤 될 것 같은데 지금 많이 이제 미국이 발전해가지고 일본은 우리랑 거의 비슷비슷하고 미국이 우리보다 2.5배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 2.5배 더 일을 많이 하나요? 우리가 8시간 일하면 그 사람들은 17시간, 뭐 20시간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2.5배나 돈을 더 벌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1시간 일했을 때 우리가 버는 돈보다 그 사람들이 일했을 때 2.5배를 더 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산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산업이 뭐냐면 부가가치가 높다 그래요. 그런 산업을. 그럼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베트남보다 잘 사는 이유는 우리가 베트남보다 10배쯤 잘 살죠. 우리가 베트남 사람 1시간 일할 때 우리 10시간 일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더 적게 일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10배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가가치가 높은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산업을 바꿔가야 돼요. 똑같은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산업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산업이 3개가 있습니다. 3개. 부가가치 높은 산업. IT 산업은 부가가치 높다는 거 다 알죠, 우리. 또 하나가 무기 만드는 산업. 항공기, 비행기 만들고 하는 사실 무기 산업이죠.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세 번째가 바이오 산업입니다. 바이오 산업. 병 치료하는 산업. 그게 같은 시간 일해도 돈을 훨씬 많이 버는 산업들입니다. 그런 산업을 하는 걸로 바뀌어야지만 우리가 선진국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이오 산업도 뭐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약 만드는 게, 약은 뭐 사실은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내가 당장에 암 걸렸는데 전 재산을 내놓으라 해도 내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좋은 약만 만들면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부가가치 높은 산업입니다. 그런 산업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선진국 가는 길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약 만드는 게 시간 오래 걸리는 게, 그러니까 기술 자체도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수백 개의 기술이 모인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기술로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모이는 거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 주사 놔가지고 부작용이 없다는 걸 증명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0년씩 걸리고 이러니까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고요. 그거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IT가 맞아요. 그냥 뭐 하면은 몇 달 만에 성과 나오는 거, 1년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거, 이런 건 우리나라 사람 되게 잘하거든요. 우리나라 성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성질도 급하고. 다 성질 급하잖아요, 우리. 여기 앞에 뷔페 가보면 줄 서가지고 먹느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경쟁하는 그런 이제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IT 산업이 잘 맞는 것 같은데, 바이오 산업하고는 좀 안 맞아요. 바이오 산업은 좀 느긋해야 돼요. 느긋하면서도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약간 도박 같다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확률에다가 베팅을 해야 되거든요. 확률에다 걸어야 돼요.
13년짜리 평균 한 2조 들어가거든요. 13년짜리 2조짜리 도박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도박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약이 성공할 것이라는 걸 잘 모르거든요. 중간 단계에서는 가다가 망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돈 다 날리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10년이 걸린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접근하기 되게 어려운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이게 성공할 확률이 얼마고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계속 계산을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성공 확률이 얼마일까? 누구도 확신은 못하지만은 확률 계산을 잘 하면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산업의 핵심이거든요. 엄청난 경험이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굉장한 기술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산업이 특징이 그런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반 이제 포스코가 같은 그런 산업하고 좀 다르다는 게 우리가 참 이게 넘어가기가 어려운 허들이기도 해요. 뭐 약물 얘기는 이제 뭐 아주 간단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약 종류가 되게 많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아스피린 같은 이런 거, 아스피린 이렇게 생겼습니다. 화학기호 이렇게 생겼고요. 분자량은 한 500달톤쯤 되고 조그맣죠. 500달톤이라는 게 이제 요거 분자의 무게 같은 건데. 근데 항체의약품이 또 요새 많이 이제 곽감받고 의약품들이고 이건 분자량이 뭐 이것에 한 100배쯤, 수백 배 정도 되는 큰 단백질 덩어리 같은 약물들도 있고요. 이런 이제 다양한 약물들이 이제 시도되고 있고요. 가속기는 이제 크라이오엠 가속기를 왜 하느냐? 사실 약 만드는 방법은 수천 년 된 기술이죠. 허준 드라마 보셨어요? 허준 드라마. 그때도 약 만들었어요. 그죠? 허준도 약 만들었죠. 그죠? 침도 넣고, 약도, 산에 올라가서 약도 캐오고, 사람한테도 먹여보고, 돼지한테도 먹여보고, 그 기술이 그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다 내려와서 그 기술 이용해서 하죠.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산에 약초 뜯어가지고 암 환자한테 먹여보는 거예요. 먹여봐가지고 나오면은 약이지. 죽으면은 그건 독이고, 그죠? 네, 그 방법이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고, 옛날부터 그 방법을 썼어요. 인디안들도 그 방법을 썼고, 우리나라 사람도 썼고, 중국 사람도 썼고, 계속 약들이 개발됐고, 아스피린 약은 사실 그렇게 개발된 거예요. 항생제도 그렇게 발견됐고. 근데 그 방법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다 좋은 방법이죠, 그죠? 지금도 쓰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왜,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 비싼 가속기를 왜 만들고, 몇 조씩 들어가는 가속기 왜 만들고, 몇십억씩 하는 장비를 왜 쓰느냐? 너무 비싸서. 그렇게 사람한테 먹여가지고 약 찾아내는 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생각하기 쉬운데, 너무 비싸서, 본전치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다 병원에서 하는 일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들, 지원자들 불러다가 주사 놔주는 거거든요. 몇천억씩 들어갑니다. 몇 조씩 들어갑니다. 환자 한 1000명 정도 대상으로 테스트 하겠다. 그러면은 조 단위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 사람들 부작용 나오면 다 치료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놔둘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뭐, 혹시 사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과정에서.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사실은 생각하면 쉬운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가격을 낮추자는 거예요. 가능하면 사람한테 테스트하는 걸 최소한으로 하고,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서 가격을 낮추자는 겁니다. 그래서 약이 아무리 비싼 약이라도 잘못하면 본전치기도 못할 수 있어요. 개발 비용도 못 뽑습니다. 10년 동안 노력해도.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최신 기술들을 이용해가지고 약들을 이렇게 막 컴퓨터 계산도 하고, 요새는 유명한 이제 인공지능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래서 막 개발된 약들이 우리 신종플루 기억나세요? 15년 전에 신종플루 확 돌았잖아요. 그때 먹던 약이 타미플루라는 약인데, 그런 약도 이렇게 가속기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만든 약이거든요. 뭐 이런 약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해가지고 만들어냈는데, 이것도 그냥 약효만 가지고 해가지고는 못 찾아가지고 가속기 활용하면서 만들어진 약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하려고 해요.
그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포항은 뭐 할 거냐? 포항은 뭐 할 거냐? 포항은 늦게 시작했습니다. 늦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바이오 단지라고 한다면은 송도가 있죠, 송도. 거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뭐 누가 뭐래도 가장 큰 연구단, 생명 신약 개발 단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찾으려면은 물론 서울에 벤처기업도 많이 모여 있는 건 당연하고요. 모든 게 다 서울에 모이니까 그거를 빼고 또 하나 찾으려면은 대전 옆에 오송이라는 데가 있어요. 오송. 사실 대전과 거의 연결되다 1시간 내 거리에 있는 오송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가지고 만들어낸 단지고요. 꽤 오랫동안 했고 뭐 많이 발전했어요. 아직 뭐 갈 길은 멀긴 하지만 근데 포항은 거기에 비해서는 늦게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0년 정도 전에부터 계획을 세워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후발주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빈틈을 노려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겠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이런 걸 하기에 필요한 원천 기술들 확보하고 장비들 확보하고 가속기 활용 방법들 찾아내고 인공지능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거 기술들 확보하는 일을 지금까지 했어요. 한 10년간, 대략 10년간. 건물 짓고 장비 사고 연구원 뽑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고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진짜 신약 개발에 들어갈 겁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과기부가 큰 일을 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산업부 이 중심이 될 겁니다. 중기부, 산업부, 복지부 이런 데 중심이 돼가지고 새로운 약들을 이제 만드는 작업들 시작을 할 겁니다. 뭐 이런 건 이제 뭐 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고 또 백신도 할 겁니다. 백신도 이미 시작을 했고요. 이게 모더나 백신 우리 다 맞았잖아요. 모더나 백신 기억나십니까? 몇 년 전부터 맞았잖아요. 완전 새로운 기술이었어요. 완전 새로운 기술. 그 당시에는 미국 사람들도 잘 모르던 새로운 기술을 모더나라는 조그만 벤처 회사가 10년 전부터 개발을 했거든요. 그게 갑자기 코로나 때 힘을 쓴 거예요. 그 전에 있던 기술로 가지고 하던 게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들었던 백신도 맞았잖아요. 그거보다 사실 훨씬 성능이 좋았죠. 그러니까 왜 벤처기업이 필요한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사례고요. 우리도 그런 걸 해야 한다는 걸 또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하버드랑 MIT에 있던 교수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새로운 기술을 이게 이 백신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그만 회사를 만들었어요. 직원 한 20, 30명 있는 조그만 회사를 10년 전쯤에. 그랬다가 거의 회사가 망할 뻔했죠. 기술이 산업화가 잘 안 된 거예요. 사업화가. 그래서 뭐 거의 망할 뻔하다가 그냥 놔뒀으면 그냥 망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거기서 백신이 진짜 몇 달 사이에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이 갑자기 떠가지고 그 회사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 되어버렸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그렇게 큽니다. 저희도 그 사람들이 하는 그 테크닉을 우리나라에 만들어 넣을 거고요. 지금 산업부 프로젝트로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갈 거고요. 또 새로운 기술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이게 이제 금년도 노벨상 받았던 사람들이고요. 딥러닝이라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기술들을 개발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개발한 기술들도 가장 먼저 사용되는 곳이 신약 개발입니다. 바이오 산업이 아까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미국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기술만 나왔다면 거의 다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나오자마자 바로 적용을 해봤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거기 막 뛰어들고 있고요. 많은 새로운 발전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속기하고 궁합이 잘 맞습니다. 크라이엠하고 궁합이 잘 맞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설계가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속기랑 전자현미경이 하는 일이고 설계와 검증, 요게 사이클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기엔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 그 연구소에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가속기들 여러 군데 많죠. 우리나라 포항에 있고요. 제가 이제
가속기 가지고 연구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런 샘플들을. 그래서 여기다 엑스레이를 쪼여주면은 신약 물질이 어떻게 붙어있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런 연구를 하는 곳이 가속기고요. 광산 가속기는 한 1조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포항공대에 있는 가속기에. 그래서 가보면은 흥미로운 견학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전자현미경은 현미경으로 보는 겁니다. 가속기로 쪼여주는 게 아니고 빛을. 현미경을 보면 이렇게 요게 단백질 덩어리들이거든요. 굉장히 미세한 덩어리들인데 요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주로 엑스레이 가속기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지금 크라이오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따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개가 다 필요한 시대고요. 이건 영국에 있는 가속기인데 가속기 옆에다가 크라이오엠 센터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포항 가속기 연구소와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가 같이 붙어 있는 한 20-30m 거리에 붙어 있는 거고요. 우리는 가속기하고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크라이오엠이 있는 센터하고 한 15분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는 거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두 개가 워낙 하는 일이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라서 같이 붙여놓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형 제약회사들 다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제약회사들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낙 좀 장비가 비싸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활용하기 좀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그걸 대신 해주는 겁니다. 가속기는 이게 워낙 비싸다 보니까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데 전자현미경은 그래도 한 80억, 70억, 80억 이러니까 꽤 많이 퍼져 있어요. 전국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포항이 가장 먼저 들여왔고요. 가장 기술도 발전했고 장비 개수도 가장 많습니다. 여전히 포항이 여기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할 일 중에 하나가 엑소점이라는 연구를 할 건데 아마 신문에 가끔 보실 겁니다. 조만간. 엑소점이라는 것은 이 기존의 약물들이 이렇게 작은 아스피린 같은 그런 크기고 항체가 요만한 크기라면은 이거는 이거보다 훨씬 큰 세포에 가까운 크기의 약물들입니다. 네, 그런 약들을 활용하면은 새로운 아주 이제 지금은 미국에서도 막 개발되고 있는 활발해지고 있는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존에 많이 하던 일들은 스몰 몰레큘이라든지 항체 같은 거는 기존에 딴 데서 많이 하고 있어요. 송도에서 하고 있고 뭐 대전에서 하고 있고 오송에서 하고 이러니까 그 분야로 가기는 늦었다고 생각되고요. 새로운 분야에 들어가자. 그래서 지금 막 개발되고 있는 그리고 미래의 전망이 무지하게 밝은 이런 분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유전자 치료제라 그러는데 가장 최초로 유전자 치료제 나왔는데 뭐 거의 한 30억 정도 한 방 주사 맞는데 30억입니다. 주사 한 방 맞는데 30억짜리 주사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걸 맞느냐? 놀랍지 않아요? 희귀병인데요. 희귀병. 옛날에는 이제 환자가 많은 병을에 대한 약을 만들어낸다 생각했어요. 제약회사들이.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다 생각했죠. 환자 많아야지 팔아가지고 돈을 벌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 90년대, 1990년대 한 쯤에서 미국의 어떤 다시 기업하던 사람인데 자기 자식이 희귀병에 걸렸던 유전병에 걸렸어요. 약이 없죠. 제약회사도 아무도 그거 약 안 만들어요. 그거 돈 안 된다 생각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데 이 사람이 기업하던 사람이라 보니까 진짜 그런가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내가 전 재산을 달라고 해도 나는 줄 것 같다 이거예요. 근데 자기 같은 사람이 저에게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리 비싸도 그 약을 사겠다는 사람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희귀병도 환자 10,000명만 되면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처음으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희귀병도 지금 꽤 많이 연구합니다. 대신에 약값은 무지하게 비싸요. 무지하게 비싸요.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나올 수만 있다면 해야지, 그죠? 네. 그런 희귀병 중에 하나가 뭐 어렵죠. 스파이널 머스큘러 아트로피. 어쨌든
이 몸을 움직이고 이러려면 근육을 움직여야 되는데 신경이 이제 근육을 통제하잖아요. 근데 그게 죽어버리면은 몸을 마음대로 못 움직여가지고 유전병이에요. 두 살을 못 넘깁니다.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이고 2살 되기 전에 대부분 죽거든요. 거기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인데 30억짜리 맞으면은 치료가 됩니다. 그럼 할만하죠, 그죠? 강남에 아파트 하나 팔면은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뭐 어쨌든 그런 종류의 아주 새로운 기술이 들어올 때는 무지하게 비싸요. 근데 이제 이 기술이 발전하면은 값이 툭 떨어질 겁니다. 지금 암 치료 중에서 카티라는 암 치료제는 한 방 맞는데 한 몇 억씩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굉장히 성능이 좋기 때문에 조만간 많이 싸질 거예요. 그런 것이 미래의 약들입니다. 미래의 약들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겁니다. 이제 관련된 연구소도 또 만들 거고요. 그 연구소가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줄 겁니다. 이건 제가 할 일은 아니고 포스닥에 있는 다른 교수님이 할 겁니다. 아마.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학회도 만들고 전 세계 유명하신 분들 불러가지고 이제 분위기 잡는 거죠. 우리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도와달라 그런 셈입니다.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또 펩타이드도 연구할 겁니다. 펩타이드란 것도 새로 유명해진 약물 중에 하나인데 비만 치료제 요새 신문에 많이 나온 거 간혹 보실 수도 있는데 비만 치료제가 그동안에 마땅한 게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한 비만 치료제 요새 엄청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라이 릴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렇게 좀 훨씬 복잡한 이제 물질인데 요거를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팔리고 있어요. 살이 쭉쭉 빠지니까. 최근에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TV에 자주 보이잖아요. 트럼프 이 선거 도와줘가지고 막 신문에 자꾸 나오는데 이 사람 아주 유심하게 보면은 작년보다 홀쭉해져 사람이.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작년에도 굉장히 유명한 테슬라가 워낙 큰 회사니까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신문에 막 TV에 나오는 거 여러 번 봤는데 이 선거운동할 때 보니까 많이 홀쭉해졌다고 느끼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좀 더 샤프해 보이고 뭐 그렇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비만 치료제 그거 맞고 이렇게 홀쭉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허가 받아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뭐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 주사 한 방 맞는데 뭐 몇백만 원씩 하니까 일반인이 맞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약물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들입니다. 그런 기술들 이런 릴리 회사가 원래 파이자보다 몇 단계 밑에 있었는데 1등 올라갔습니다. 이거 개발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기술들 우리가 확보를 할 거고요.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것입니다.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드는 게 우리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포항에 바이오 클러스터 만들면은 집값이 한 10배 뛸 겁니다. 여러분의 아파트가 10배가 뛸 겁니다. 이게 성공하면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바이오 클러스터는 아까 바이오 산업 자체가 좀 독특한 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과 나올 때까지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보통 아는 산업하고 좀 달라요. 굉장히 기술에 의존하고 그래서 금년 초에 바이오 클러스터 세계 바이오 클러스터 중에 가장 유명한 데가 보스턴에 있거든요. 캠브리지, 하버드, MIT 잘 아시죠? MIT가 여기 있습니다. 지도상에 MIT 여기가 건물인데요. MIT가 있는 지하철 이름이 캔달 스퀘어라고 합니다. 캔달 스퀘어. 거기에 갔었어요. 어떻게 잘하고 있나 구경하려고. 거기 요 작은 지역에 일자리가 8만 개를 만들었어요. 바이오 클러스터가 세계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생기면서 바이오 기업이 100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1년에 13.7 빌리언 달러니까 어쩌든 한 20조 정도 투자 유치를 받은 그런 단지입니다.
임상시험이 1년에 2,700개씩 진행되고 있고요. 요게 같은 스케일로 그렸어요. 같은 지도인데, 구글 지도인데, 제가 그냥 같은 크기로 크기를 비교해 보려고 그려봤고요. 포스코가 이만합니다. 바이오 단지 요만하거든요. 요거 한 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죠. 굉장히 큰 단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고 싶으면 이게 덩치가 뭐 한 포항시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주 조그맣니다. 기업이 1000개인데 일자리가 8만 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기업 하나당 80명 정도 일한다는 얘기죠. 큰 기업도 있고 작은 기업도 있을 거니까 한 2, 30명 정도 일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포스코 같으면은 한 10,000명, 20,000명 이렇게 근무하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아닙니다. 2, 30명이 일하는 사실은 구멍가게 같은 그런 회사들이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포스코 같은 큰 공장은 사실은 정치적 결단을 내리면은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이렇게 많은 기업을 한 군데 모은다는 건 정치적 결단 갖고 내는 게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모여야 되거든요. 훨씬 만들기 사실 더 어려워요. 이거보다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바이오 단지가 이렇게 많습니다. 포항도 조만간 여기 하나 자리 끼어들 것 같은데, 저는 대부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바이오 클러스터는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좋은 대학입니다. 좋은 대학이 없으면은 바이오 클러스터는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아요. 근데 뭐 여러 군데 만들어 놨잖아요. 원주니, 춘천이니, 뭐 충주, 제천, 이게 다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이 없거든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을 그냥 한 거예요. 왜냐하면 포스코 같은 큰 공장을 끌고 오는 것은 어렵잖아요. 지방 도시 입장에서. 그러니까 바이오는 뭐 될 것 같잖아요. 뭐 조그만 기업체 연구소 몇 개 끌고 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상상을 하고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포스코를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드는 게. 그리고 시작은 무조건 좋은 대학이 있는 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오 클러스터가 성공할 수 있는 지역은 서울 근처, 거기 좋은 대학들 좀 있잖아요. 대전 근처, 아니면 포항 근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할 수 있는 데가. 나머지는 결국은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좋은 혜택을 박태준 회장이 50년 전에 뭔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좋은 대학을 만들었죠. 이제 그 유산을 우리 받아가지고 활용할 수 이제 단계가 왔습니다. 네,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작이 이제 융합기술지구 와 보시면은 도청, 이청사 여기 있고 저희 연구소 여기 있고 여기 빈 땅들 뭐 굉장히 너무 빈 땅들 있고요. 그쪽에 아파트 좀 있는데 이 빈 땅들이 전부 이제 바이오 기업 들어차면은 바이오 클러스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